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무기큐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무기체계는 현존하는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러시아 매체는 독일군 고위 관계자들이 크림 대교를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독일 공군 참모총장과 참모 등 장교 4명이 암호화되지 않은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대화를 나눴죠. 이들은 크림 대교가 매우 좁은 목표물이어서 타격하기 어렵지만 타우러스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던가, 또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를 사용하면 타우러스로 크림 대교를 공격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공격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이 녹취록으로 러시아 외무부는 독일에 설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고, 독일은 공군 내부 대화가 도청당한 것이라며 신중하고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무기 타우러스. 분명 러시아는 타우러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은 자신들의 타우러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에서 전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독일 타게스 슈피겔은 독일 연방군은 약 600개의 타우러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4분의 1이 즉시 전장에 투입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원한 사거리 300km급의 지대지 미사일 신형 에이트킴스보다 200km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타우러스를 일찍부터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타우러스의 목표는 러시아 본토가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독일은 타우러스를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타우러스가 어떤 무기길래 이렇게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을까요? 타우러스는 독일과 스웨덴 합작회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제작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하는 타우러스는 마하 0.95의 속도로 최대 5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길이 5m, 미사일의 전체 중량은 1.4톤입니다.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무게가 같죠. 타우러스 미사일은 주요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도록 지상에서 40에서 50m 높이로 순항할 수 있습니다. 적의 방공망을 뚫고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유는 3중 항법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군용 위성 항법 장치와 관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 위성에서 보는 위치와 자기 위치를 파악해서 이동하는 것은 물론, 영상 기반 항법 장치와 지형 참조 항법 장치를 조합한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합니다. 때문에 하나 혹은 두 가지 유도 장치가 고장나거나 GPS 제밍 등 전자전 공격을 받더라도 나머지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 기반 항법 장치와 지형 참조 항법 장치는 비행 경로의 항공 촬영과 위성 촬영 이미지를 좌표와 함께 미사일에 사전에 입력을 해서 미사일이 해당 지점에 도달하면 미사일이 촬영하는 그 열영상 장치 이미지와 좌표를 대조해서 미사일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항법 장치 덕에 수미터 이내의 오차 범위를 갖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죠. 뿐만 아니라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도 링크16 등 군용 데이터 링크나 민간 위성을 이용해서 공격 목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가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악마의 이름 메피스토라는 별칭을 가진 특수한 폭탄 때문입니다. 메피스토는 관통탄두와 침투탄두로 구성된 텐덤형 탄두입니다. 우리가 대전차 미사일에서 볼 수 있는 그 구조 맞습니다. 즉, 관통탄두로 지표를 뚫고 들어간 뒤 침투탄두가 지표면 아래로 들어가고, 여기서 지하시설의 빈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형 신관을 이용해서 파괴해야 할 지점에서 480kg의 탄을 정확하게 폭발하도록 하는 것이죠. 최대 6m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어서 탄두 중량 900kg의 폭탄과 맞먹는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또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때는 관통탄두와 침투탄두를 동시에 폭발시켜서 폭풍과 파편 효과를 이용해 목표물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살벌한 타우러스, 우리나라에 무려 260개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2000년대 중반 우리 공군은 AGM-142 파바이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AGM-84H 슬레미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파바이는 사거리가 한 100km 정도에 달했지만 노후화되고 있었고요. 슬레미알은 사거리가 270km에 달했지만 도입된 수량이 40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에 공군은 2008년부터 신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을 추진했고요. 미국의 제즘과 타우러스를 놓고 저울질을 했죠. 한국군의 선택은 언제나처럼 미국의 제즘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에서 수출 승인을 해주지 않았고, 때문에 2011년에 계약을 체결하던 사업은 2013년까지 연기됐습니다.
2013년 11월 방위사업청은 타우러스 KEPD 350, 170개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F-15K의 미사일을 통합하기로 했죠. 이후 2016년 90개의 미사일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타우러스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한국군의 확실한 킬체인 능력 확보라는 절묘한 교차점은 이후 더욱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우리 군은 2018년부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착수해서 2021년 말까지 탐색 개발을 마쳤고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LIG 넥스1이 체계 통합을 하고 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하기로 했죠. 애초에 타우러스를 기반으로 개발하려던 차였는데 타우러스가 한국군의 개발 수식을 그냥 넘길 리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동 개발 의향을 밝혔고 결국 지난 2023년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 아덱스에서 LIG 넥스1과 타우러스 350K2 공동 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전투기 FA-50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미사일을 소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길이 4.5m, 무게 907kg으로 더 짧고 가볍지만 속도와 사거리는 동일하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FA-50뿐 아니라 KF-21에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독일 공군의 토네이도 IDS, 스웨덴 공군의 JAS-39 그리펜, 스페인 공군의 FA-18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우리 공군의 F-15K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입니다. 타우러스의 능력처럼 타우러스 350K2의 공동 개발과 함께 우리 전투기의 해외 수출도 꼭 필요한 시장을 정밀 타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